자기가 어, 깨친 것을 자기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신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 혹은 상담을 한다는 것, 혹은 영성 지도를 한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용어 하나 속에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거에 많은 스승들이 본인들이 고민하고 살아내면서 터득했던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가 동양에만 있거나 서양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양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귀한 체험들을 나누어 본인이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식은 습득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텔렉츄얼한 이 언더스탠딩까지는 갈 수 있는데, 체득을 한다는 것은 실제 삶을 통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 지혜라고밖에 부를 수 없겠죠. 지식하고 지혜를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매인다는 얘기죠. 그 상징계의 얘기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언어의 세계, 상징계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깊은 내용, 실제 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선각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죠. 시스템적 인공두뇌학적 견해에서는 물질성과 대립하고 있는 마음의 역할이 아마 달리 표현될 것이다. 에버렛은 마음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마음쓰기는 열린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과 열린 시스템의 지속성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열린 시스템의 물질적 구성 요소들은 신진대사의 불길 속에서 에너지와 정보의 전환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소멸된다. 물질적 구성 요소들은 처리하는 코드와 가치들이 그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패턴을 구성한다. 이 형체 없는 것들이 함께 세계의 지도를 그리며 세계에 투사된다. 그것들이 물리적 세계의 지각 내용을 정신적 상징과 구성 개념으로 전환시키며, 한편으로는 이들 상징과 구성 개념의 세계 요소로 구체화한다. 자, 여기서 잠깐 머물러 보시죠. 여기서 마인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마음쓰기라는 용어를. 그 마음이라는 말과 마음쓰기라는 용어를 여기서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에버렛이 이해한 마음은 마음쓰기라는 의미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인딩을 뭘 의미하냐면, Minding represents the ultimate goal of the open system and the nature of its continuity.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린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리고 열린 시스템의 지속성의 성질을 드러낸다. 지속성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번역하신 분이 마음쓰기는 열린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과 열린 시스템의 지속성의 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열린 시스템의 물질적 구성 요소들은 신진대사의 불길 속에서 에너지와 정보의 전환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소멸된다. 물질적 요소들이 사라지는데, 물질적 구성 요소들은 처리하는 코드와 가치들이 그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패턴을 구성한다. 그래, 물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구성 요소는
코드와 가치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질적 구성 요소들이 이 코드와 가치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패턴을 구성한다. 이 패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패턴이라고 할 때는 무상한 것을 얘기해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변하지만 어떤 그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양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촛불이 타고 있을 때 초는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와 초와 원래 불이 담겨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계속 촛불이 타는데, 그 촛불의 상태가 타고 있는 모습, 그 양태는 똑같은데 그 촛불은 매 순간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양태는 같지만 패턴은 같지만 매 순간 그 초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는 열린 시스템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그 패턴 자체는 지속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패턴은 고정된 게 아니고 그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들은 다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강물이 흐르지만 강둑에서 바라보는 그 강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강을 구성하고 있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내지만 그 패턴이 또 이 강물에 영향을 미치죠. 강물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그런데 어쩌면 이 패턴 자체도 또 강물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상호 의존적이죠. 물질적인 것과 가치 코드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이 형체 없는 것들,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코드와 가치가 함께 세계의 지도를 그리며 세계에 투사된다.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건 결국은 이 지도, 이 가치라는 코드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를 매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거 자체가 또 세계에 투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codes and values by which they are processed constitute the system's ongoing evolving pattern.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와 정보들을 프로세싱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와 정보들을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는 결국은 이 코드와 밸류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코드와 밸류, 그러니까 코드와 가치들은 그러니까 에너지와 정보를 프로세스한다는 말을 여기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에너지와 가치를 계속해서 변형시키고 있는, 에너지와 가치를 처리하고 있는 이 코드와 가치가, 이거 자체가 그 시스템에 계속되고 진화하는 패턴을 구성한다. 형태를 구성한다는. 어떤 우리 사람에게 대비해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기능을 사용하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여러 마음의 기능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쓰는데 뭘로 써요? 결국은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가치 기준이 있다. 밸류나 코드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체험들이 프로세스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은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밸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내 인격을 형성한다는 얘기, 결국.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사는가가 드러난다. 근데 매 순간의 가치 판단은 다르지만 이 가치 기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은 계속 항상 평화스럽게 대인관계가 일어나는데 투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는 투쟁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그게 이게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이 패턴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은 무상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게 이제 그 점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these intangibles both map the world. 그러니까 이러한 코드나 가치 자체가 세계를 매핑한다. 마음속에서 세계를 그리는 거죠. 그 세계 지도를 마음속에 그리는 건 매핑하는 그러니까 가치와 우리가 그래서 세계를 이건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내사한다. 인트로젝션,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죠. 세계를 바라볼 때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보는 저 산과 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치는 사람이 있고 산과 들이 오늘 그냥 이것저것 일거리만 잔뜩 널려 있는 나에게 나를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귀찮은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를 매핑하는데 자기가 가진 코드나 가치가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를 매핑한 지도를 그리는 것, 내 마음 안에 인터널라이즈,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세계를 내면화하는,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가치는 밸류나 코드가 있다는 얘기, 가치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인터널라이즈 된 것을 다시 외부에 투사해서 세계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과정을 이분들이 정신분석적으로 내사나 또는 투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매핑으로 사용되고 한쪽에서는 또 프로젝션을 사용된다는 얘기.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가치 기준이 사용되고 그 세계를 파악하는데 이 가치 기준이 사용되면서 동시에 세계를 자기가 만든 세계를 그렇게 투사해서 세계를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인터널라이즈 하는데 가치 기준이 작용하면서 이 인터널라이즈 된 것이 다시 외부로 투사되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다른 세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를 체험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 세계가 따로 없다고 하는 어떤 유식하게 견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They transform perceptions of the physical world into mental symbols and constructs and in turn incarnate these in the stuff of the world. 이 부분이 그것들이 여기서는 코드와 가치가 물리적 세계의 지각 내용을 정신적 상징과 구성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아까 얘기한 정신분석적으로 내면화 과정이에요. 내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리적 세계, 외부 세계가 내적 세계로 변화하면서 외부 대상이 내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각 정신적 상징 심볼이 되고 혹은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심볼이나 정신적인 구성 혹은 구성물을 컨스트럭트라고 얘기해요. 그 심리적인 구성물이죠. 정신적인 구성이나 구성물이라는 개념으로 컨스트럭트를 썼는데, 그러니까 심볼스 상징이나 정신적인 구성 혹은 구성물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자기가 지각하는 내용 자체가 심리 내적인 정신적인 상징이나 구성으로 바뀌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징과 구성 개념이 세계의 요소로 구체화된다. 이게 인카네이트라는 말을 아주 재밌게 썼던 것 같은데, and in turn incarnate this in the stuff of the world. 이 세계를 세계 속에 세계의 요소로 구체화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긴 한데, 결국은 내사와 투사의 과정을 사용하는데, 내사와 투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열린 시스템, 그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 작은 시스템과 큰 시스템 혹은 병렬적인 여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열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폐쇄된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폐쇄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명체들은 오픈 시스템 속에 그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공두뇌학적인 설명이라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선 관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 과정에서 인지 시스템의 생존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그 시스템의 패턴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나 개념적 요소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처리하는 바로 그 능력에 의존한다. 에버렛이 시사하듯이 이 마음쓰기가 인지 시스템의 본성과 목적을 나타낸다. 살아있는 그 무엇은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두뇌학에서 이것은 정보 처리, 간단히 말해서 마음쓰기 활동의 유지를 의미한다. 물질적 구조인 몸은 자율적인 과정인 마음속으로 흡수된다. 이 마음속으로 흡수하기는 마음과 몸의 상호 의존적 분성에 의해 가능해진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은 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실체 없이 지속하는 패턴으로 변환시키고, 삶에 의해 주어진 것을 그러한 패턴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은 행위에 종사한다. 좋습니다. 이 중에 아마 번역 부분이 조금 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맨 아랫부분에 의식은 의식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실체 없이 지속하는 패턴으로 변환시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체 없이 지속한 변환시키고 삶에 의해 주어진 것을 그러한 패턴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은 행위에 종사한다. 영문으로 제가 좀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속으로 흡수하기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this taking up into mind is a process made possible by the interdependent nature of mind and body.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인용문에서 어떤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오픈 시스템 속에서 살아있는 어떤 존재 속에서 물질적인 구조인 몸은 자율적인 과정이 마음속으로 흡수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에서 이 마음속으로 흡수되기 혹은 흡수하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상호 의존적 본성에 의해 가능해진 과정이다. 그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호 간에 어쩌면 서로 의존하여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 이게 상호 인과율의 기본적인 개념,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지금 사용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과 구별돼서 있지 않고, 마음도 몸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죠. 몸 자체가 마음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말하자면 몸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마음속으로 흡수하기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은 의식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는 실체 없이 지속하는 패턴으로 변환시키고, 여기서 원문 부분이 조금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보면은, In such a view,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consciousness is engaged in an alchemical act. 의식 자체는 연금술적인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의식 자체가 연금술적인 행동에 개입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연금술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금술이라는 말은 알키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세에서 유행했던 화학 이전에 있었던 오랫동안 지금에서는 과학이 아니고 유사과학으로 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달했던 어떤 영역들이죠. 그래서 연금술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정신의 영역까지 포함했던 깊은 개념인데, 현대에 와서는 과학 만능의 세계 속에서 이 연금술은 그냥 유사과학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연금술적인 그리고 마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식 자체가. 그래서 transforming that on which it is dependent. 여기서 transforming that on which it is dependent.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트랜스포밍 한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는 몸에 의존하고 있는데 마음은 몸에 의존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이 또 몸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우리가 마음은 상호 의존적으로 자기가 몸에 기대서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의 활동이 곧 또 몸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transmuting the givens of life.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transforming the givens of life.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마음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transmuting하는 과정이란. 그래서 연금술에서 굉장히 이게 화학하고 연결됐던 것들이, 연금술은 다른 어떤 물질로부터 금을 뽑아내는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금이 아닌 것들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그래서 알키미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인데 우리가 몸에 의존해서 마음이 활동하고 있지만 마음이 다시 몸을 또 변화시켜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서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의지나 이 모든 것들, 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또 내 마음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브스턴스가 없다는 얘기는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무상하지만 but continuing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지만 이 실체가 아니면서 동시에 지속된다. 이게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혹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패턴은 지속되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야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렵겠는데 여기서 insubstantial, substance라는 말이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 철학적인 용어죠. 변하지 않는 것을 substance라고 그러죠.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substance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긴 하지만 지속되는 패턴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변화지는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무상이나 무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딩이란 말, 마음 쓰기 자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러니까 마음쓰기, 마인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